9,100만 끼. 한 단체가 2년 동안 나라에 청구한 아이들의 급식입니다. 그런데 그 밥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사라진 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00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자 미국 정부는 아이들의 밥값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받겠다고 손을 댄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Feeding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먹이자는 뜻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팬데믹 지원금 사기. 오늘 이 검체를 부검대에 올립니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이 오면 정부는 돈을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짧아지고 서류는 간단해지고 현장 확인은 뒤로 밀립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각종 보조금, 우리도 같은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감시가 꺼져 있는 동안 돈은 어디까지 새어나갈 수 있는가? 지금부터 화면에서 사실은 흰색으로, 추정은 빗금으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부검은 사망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3월입니다. 미국에는 방학이나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단체에 연방정부가 밥값을 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의 출처는 미국 농무부, 즉 세금입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에 빗장을 풉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먹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면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취지는 선했습니다. 봉쇄된 도시에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이 순간 시스템에서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먹였는지 보는 눈이요. 그리고 그 눈이 꺼진 걸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흐릅니다. 농무부가 돈을 대고 각 주의 교육부가 전달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단체가 동네 급식소들의 서류를 모아 대신 청구합니다. Feeding Our Future는 바로 이 중간관리 단체였습니다. 창립자는 에이미 복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단체가 굴린 연방 자금은 2019년 약 340만 달러였습니다. 2년 뒤인 2021년 약 2억 달러가 됩니다. 60배쯤 커진 겁니다. 산하 급식소는 250여 곳으로 불어났습니다. 서류 위에서 이 급식소들은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식당, 상가, 주차장 딸린 작은 건물들이요. 하지만 수사 결과 청구서의 아이들 명단 상당수는 지어낸 이름이었고 밥은 없었습니다. 단체는 청구액을 중개하며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달러 이상을 챙깁니다. 장부가 이렇게 폭주하는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챈 곳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 교육부, 이 프로그램의 지급 창구였던 곳입니다. 2020년 말 교육부는 이 단체의 폭발적인 성장과 서류의 불일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급을 보류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체가 오히려 교육부를 고소한 겁니다. 소수자 커뮤니티를 차별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에 신청 서류 처리를 계속하라고 명령했고 처리 지연에 대해 47,500달러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여기서 흔히 알려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습니다. 법원이 돈을 계속 지급하라고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급을 다시 시작한 건
교육부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법원이 언론 보도와 주지사의 발언까지 공식으로 정정한 사실입니다. 의심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에 발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소송과 차별 논란 앞에서 끝까지 밟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택한 다음 수는 자기 손을 떠난 곳에 이 사건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미네소타주 교육부는 연방수사국 FBI에 이 단체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0일 새벽 FBI가 단체 본부와 관련자들의 집을 일제히 덮칩니다. 수사는 연방기관 4곳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FBI, 국세청 범죄수사국, 우편검사국,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그해 9월, 미네소타 연방검찰은 47명을 한꺼번에 기소합니다. 죄명은 사기, 뇌물, 그리고 돈 세탁. 참고로 이 사건에서 주교육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속아서 돈을 내준 피해를 본 행정기관이죠. 잡은 건 연방입니다. 자, 이제 부검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 2억 5천만 달러는 대체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요? 먼저 오해부터 부검합니다. 에이미 복이 2억 5천만 달러를 훔쳤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는 이 단체를 통해 부정하게 지급된 사업 전체의 규모입니다. 단체가 직접 챙긴 몫은 관리 수수료 1,8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직원들이 받은 뒷돈이었습니다. 돈의 대부분은 250여 급식소를 운영한 공범들에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돈을 세탁했고 그 돈으로 고급 차량과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뭘 했느냐? 유령 급식소의 등록을 승인하고 청구를 중개하고 이 판 전체가 굴러가게 한 사람입니다. 판사는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기 소용돌이의 진앙. 한 명의 도둑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법정에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2024년 첫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7명.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어느 날 밤, 배심원 한 명의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를 건넵니다. 안에는 현금 12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무죄에 투표하라. 그러면 더 준다. 배심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법원이 발칵 뒤집힙니다. 매수 자금으로 조성된 돈은 총 20만 달러 규모. 이 일에 가담한 5명이 추가로 기소됩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 매수가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첫 재판의 결과는 5명 유죄, 2명 무죄. 남은 건 이 판을 설계한 사람, 에이미 복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배심원단은 에이미 복과 최대 공범 살림 사이드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합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누적 78명이 넘고 유죄가 인정된 사람만 60명 안팎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복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 500개월, 41년 8개월입니다. 그리고 배상금 2억 4,300만 달러. 이 돈을 받는 곳은 피해자인 미국 농무부, 즉 국고입니다. 다만 기억해두세요. 복은 지난달 항소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가짜 서류가 아닙니다. 이 사기는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서류를 내면 돈이 나왔으니까요. 재난이라는 이유로 확인하는 눈을 꺼둔 시스템. 의심하고도 소송과 논란 앞에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지 못한 행정, 그리고 아이들 밥이라는 아무도 의심하기 싫어하는 착한 명분. 이 셋이 겹친 자리에서 9,100만 끼의 유령급식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급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확인 없이 나가는 돈은 먼저 손을 뻗은 사람의 돈이 됩니다. 감시가 꺼지면 사기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이 부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아직 인쇄 중입니다. 복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했고 공범 다수의 선고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령급식소 250곳, 존재하지 않은 9,100만 끼, 사라진 2억 5천만 달러, 사건의 뼈대는 법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부검은 여기까지 가능했고 남은 결말은 항소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항체를 처방합니다. 이 사건은 정부 이야기지만 처방은 당신 지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 착한 명분일수록 검증을 생략하지 마세요. 아이들, 재난, 기부. 선한 단어는 의심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마취제입니다. 후원 전에 그 단체의 공시와 회계부터 확인하세요. 둘, 돈이 나가는 길에 현장 확인이 있는지 물으세요. 서류만 보고 돈이 나가는 구조라면 그게 내 세금이든 내 투자금이든 이미 위험합니다. 셋, 모두가 급할 때가 사기꾼에겐 대목입니다. 재난과 비상시엔 평소보다 의심을 한 칸 더 올리세요. 기억하세요. 급하게, 혼자, 비밀리에. 이 셋이 겹치면 멈추세요. 다음 검체가 궁금하다면 구독,